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9회 시험 공법 과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30일의 시험에서 이의제기한 4문제의 수용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건 이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29회 시험의 공법은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으로 평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문제가 좀 많지 않았을까 예상했었습니다만 제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총 5문제가 이의제기 되었다는 것을 찾았고 명백한 법령 근거를 가지고 있어 전부 정답이 된 52번 문항을 빼고 나머지 4문제는 왜 이의제기가 불수용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의제기 수용 그리고 불수용에 관해서는 결과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합격률과 연관하여 이의제기 수용 건수를 조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 주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29회 때 불수용된 4문제는 근거가 명확했음에도 불수용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심사위원의 입장이 되어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035 카페에 올라온 이의제기 모험글에서 발췌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먼저 29회 시험 74번 문제입니다. A형이고요. 74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답안은 1번이 정답이었고 이의제기 내용은 3번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의 이유로는 보기 3번의 경우, 보기 3의 건축물 방화벽 수선의 조건에, 수선의 조건에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은 건축허가로 가름하는 건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의 눈으로 해당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신고를 통해서 건축허가로 가름하는 행위 중에서 신고를 통해서 건축허가로 가름하는 행위 중에서 대수선은 바로 3호와 4호에 나와 있습니다. 3호는 면적과 그리고 충수를 조건으로 줬고요. 4호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3호와 달리 면적과 충수 조건을 주지 않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시행령으로 넘어갑니다. 시행령 제11조 2항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에서 나열을 하고 있고, 1호부터 6호까지 나열을 하고 있고, 제5호에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이라고 보기 3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의제기 주장대로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이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수선의 정의도 조금 더 알아볼게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호부터 쭉 나열되어 있고, 제5호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 또는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의 대수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으로 구분한다는 의미가 되죠. 즉, 방화벽의 증설도 대수선, 방화벽의 해체도 대수선, 방화벽의 수선도 대수선, 방화벽의 변경도 대수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건축법 제11조로 돌아올게요. 자,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 건축법에서의 대수선의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그렇다면 제4호, 자, 다시 건축법 제14조에서 제4호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은 분명 조건이 되긴 되는데요. 다만 그 조건이 해체가 없는, 자, 아까 대수선의 정의에서 방화벽이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변경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해체를 제외한 다른 내용들의 대수선들, 그 중에서 시행령에서는 대부분 수선만, 자, 이렇게 수선만 나오고 있죠. 수선만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는 방화벽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조항들도 분명히 증설, 해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조항은 2009년도, 자,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개정 사유를 보면, 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 신고로 처리한다. 즉, 이전까지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건축 신고를 처리 여부 등이 바뀌었는데, 자, 이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은 건축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좀 완화해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제기 주장이 성립되려면, 이의제기 내장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자,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에서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이라, 만약에 법률 조항이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었다면은 이의제기가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이 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 해체가, 자, 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해체만 제외하고 이런 것들은 대수선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 이의제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한 글자의 위력이 보이는 순간이었죠. 근거가 명확해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법을 뜯어보면 불수용의 사유가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다음은 75번인데요. 역시 A형이고요. 자,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자, 병원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게 하위 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어서 가답안은 2번이 정답이었는데, 자, 이의제기 주장은 1번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주장의 이유로는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은 건축사 설계 규정이, 자,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은 건축사 설계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건축법 제19조 제5항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그럼 심사위원회 눈으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23조 1항입니다. 자, 1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자, 중요한 부분이죠.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즉,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나오죠. 단서조항이 나오고, 그 중에서 2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4층 건물의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 변경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본 내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9조를 살펴봅니다. 자, 19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용도 변경을 할 때 건축사의 설계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자, 그 중에서 제7항을 봅니다. 자, 19조 제7항 제2항에 따라서, 19조 2항에 따라서 다른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하여는, 자, 건축법 제3조부터 쭉 가서, 자, 14조를 준용한다. 자, 14조는 건축 신고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방금 살펴본 대로 법 제23조에서는 자, 내용이 갑니다. 이렇게. 자, 14조에 따라서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설계는 자, 건축 신고에 대한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75번도 이의제기의 사유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4번입니다. A형이고요. 자, 가다반은 5번인데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가다반은 5번이었는데 이의제기 내용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근거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그리고 그 중에서 2차 시험의 내용 중에서 범위가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6개 법령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 시험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기를 하신 분의 주장은 자,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시험 범위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기 5번은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주장이고 만약 이의 제기가 불수용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의 눈으로 봅니다. 국토기획법 제40조의 2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등 제1항을 보면은 자, 이 보기의 지문들을 그대로 옮겨왔죠. 그리고 5호가 그 해당 내용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의 제기 주장대로 공법에는 앞서 규정된 6개 법령 외의 법률이 이렇게 언급이 되면 과연 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조항인 42조의 조항이 출제된다면 자, 뭐 예를 들어서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 연접한 공유수면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등이 고시되면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이 의제사항에 대해서 자, 항만법, 어촌어항법, 산업유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이런 법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과연 수험생을 기만한 내용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 31회 시험에서도 공동구에도 그런 공동구를 설치한 의무지역이 나왔었죠. 그 부분도 다른 법률이 나오거든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9번인데요. 역시 A형입니다. 49번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자, 정답은 4번이었는데 이의신청 및 사유 근거를 보면 자, 정답 처리된 4번 지분의 정확한 법명은 자, 이 부분은요. 이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자, 원래는 도시군관리계획인데 본 지문에서 한 글자를 누락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출제해서 수험생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게 하는 과오가 있어 이는 모두 정답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합니다. 만약에 보기 4번의 시작이 자, 시장이 아닌 시장 또는 군수라고 시작을 했고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표현됐다면 분명히 오류가 있는 지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체가 시장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군관리계획을 반영한 건 아니잖아요. 이 주어에 따라서 맞춰놨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출제자가 군자를 뺀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안타깝지만 이해 없는 암기가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9회 공법 이의제기 문항 중에서 불수용된 4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봤습니다. 이 4문제의 사례로 봤을 때 공법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걱정 근심하고 계시는 합격률 조정을 위해 이의제기 문항을 선별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의제기한 4문제는 제가 문제에 대한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령에 근거한 내용만을 담기 노력했는데요. 이제 판단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겠지만
앞에 살펴본 이 불수용된 내용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날들로 채우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되길 영상이길 바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